뭐가 미적이? 미적 100점. 100점이 많네? 아니 그 객관식 100점. 100점은 없을걸요? 그래, NC 100점. 진짜 잘 진짜 안 가네. 근데 대학은 그래도 아니 대학은 돈만 내면 갈 수 있잖아. 쌤, 내 기준에 대학은 수도권 이래겠죠? 너 그럼 그 이하 대학은 학교도 아니다? 몰라. 요즘 비하는 기사다 기사. 뭘 자꾸 기사나 이러지요? 네가 생각하는 대학 말고는 대학도 아니다? 진원이한테 서울대 빼고 다 대학이 아니야. 우와, 너 서울대 가? 진원이 도줄 확정이네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야 우리 오늘 통계적 추정을 한번 총복습을 할 건데요. 예 여기서 크게 두 개 단어예요. 첫 번째가 그냥 통계적 추정, 표본 조사에 대한 내용. 두 번째가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내용.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먼저 정의를 했었거든. 내가 원래 조사하고 싶었던 전체 집단을 치현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표본 집단. 이야, 모집단. 모집단이죠. 니마 안 배웠어. 아니 근데 안 나 사는 사실 사람 나 어떡해. 모집단이라 생각했는데 얘가 말하기 맞는 줄 알고. 니마. 채윤이 오늘 확실하게 해보자. 넌또 뭐야, 맞는 내가 거 원래 조사하고 싶었던 전체 대상을 뭐라고 부른다고? 모집단. 모집단. 지금 모집단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대답 잘하는데 여러 개 나온 것도 이제 헷갈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연아, 모집단을 진짜로 다 조사하는 걸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힌트 땡땡 조사. 전수조사. 전체 수를 다 조사하겠다.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될 때도 있고요. 하기가 힘들 때도 있어. 얘를 하기 힘든 거는 그냥 뭐 일일이 다 굳이 봐야 하나 대충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하면 안 될 때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갤럭시 폴드 처음 나왔을 때 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해보려고 막 10만 번 적다 해가지고 기계가 계속 적는 거 알아? 전수조사를 하잖아? 그럼 모든 갤럭시 폴드가 몇 번이나 적어도 괜찮을까 하고 공장에서 만든 갤럭시 폴드를 전부 다 적어다 10만 번 한 다음에 존나 괜찮은 이거 이제 팔게요 하고 그거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어. 그 뽑은 일부분을 진원아 뭐라 불러할게? 아? 뭐야? 네? 일부분 그 일부분 뽑은 일부분을 뭐라 부르지? 표본이라고 부르고 몇 개를 뽑았냐를 뭐라 부르죠? 수출. 아니 그 뽑은 개수 뭐라 그래요? 표본의 땡에 포분의 개수. 표본의 집단. 집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표본의 크기. 나는 이상한 거 맞아. 원래 파랑표. 표본의 크기 기호로는 주로 n을 우리가 쓰죠. 그 N에다 뭘 곱하면 표면에 총합이 됐던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대충 뭐 너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지소지형 기분이. 그래서 우리가 원래 조사하고 싶었던 전체 그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모집단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일부분을 뽑았어. 이 뽑은 일부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표본. 그리고 몇 개를 뽑았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표본의 크기. 그래서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10이다. 크기가 뭐야? 얼마나 큰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개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모 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모 집단의 평균은요. 우리가 모 집단에 뭐 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거기서 하나 뽑았을 때 그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그 x를 따라서 모 집단의 확률 변수. 또 하나 뽑았을 때는 x라고 했을 때 얘의 전체 평균이 하나 뽑았을 때 기대값과 똑같은 의미라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기호로 EX라고 쓰고 기호로 줄였을 때 뭐라고 줄여 쓴다고 했죠? M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모집단에서의 분산 표준편차 쓸게. 표준편차를 시그마 X 이렇게 쓰고 기호로 줄여서 시그마 이렇게 한글로는 따라서 모집단의 표준편차 줄여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모 표준편차라고 부르기로 했어. 뭐라고요? 모 표준편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표본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건데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뽑았을 때 X라고 하고
그걸 n번 뽑아서 첫 번째 뽑았을 때 값을 x1, x2, 땡땡땡에서 n개니까 xn까지의 값들이 뽑혔을 거야. 자, 그때 얘네들의 x1부터 xn까지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다 더하고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 표본의 평균, 줄여서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채윤아 기호를 뭐라 나타내기로 했게? X바. x바? EX바. ex바? 쌤 왜? x바. 따라하세요. x들의 X들의 평균. 정확히는 일부분만 뽑았을 때의 x의 평균을 ex라는 표현을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x바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때 이 x바를 구하는 방법은 x1부터 땡땡땡 xn까지 다 더하고 뭐로 나눠주면? n으로 나눠주면. 이제 우리가 x바를 한글로는 표본 평균? 얘네 x1부터 xn까지야. 얘를 뭐라고 한글로 부를 수 있죠? 표본 평균의가 아니고 표본 총합. 그다음에 표본의 총합 또는 표본 총합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표본의 총합을 쓸 때가 있어요. 그 총합을 쓴다면 표본 총합은 우리가 x바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해? nx바. 표본 총합은 그래서 nx바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표준 편차, 여기서의 분산은요,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몰라도 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이라서 딱히 다루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시그마가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란 말이야. 그래서 S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따라서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줄여서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두 종류가 나온 거예요. 지금 따라하세요. 모 집단의 평균, 표본의 평균. 이거는 따라서 모 집단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네, 근데 우리가 뒤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다루기로 했어요. 내가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어, x바. 근데 이 표본 말고 다른 표본을 뽑을 수도 있거든. 여기서 이렇게 또 다른 표본을 뽑아서 얘를 x바 1, x바 2 해서 땡땡땡에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로 내가 뽑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표본을. 자, 그때 표본 평균들은 확률적으로 다른 값을 가질 거야. 그러겠지. 무조건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내가 10명 조사해서 10명 뽑았는데 오늘 10명 뽑은 거랑 다른 데서 또 10명 뽑은 거 내일 뽑은 거랑 계속 달라질 거란 말이야, 확률적으로. 그래서 얘도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해서 얘의 평균과 얘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나타내기로 한 거야. 이거는 굳이 안 쓸게. 굳이 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 그래요. 자, 우리 E하고 X바. 이거는 여기 X바가 가지는 값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따라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 또는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 우리 줄 그렇게 부르게 될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됨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얘는 모집단의 평균이 누구와 m 또는 이제 EX라고 한번 쓰고 m이라고 쓸게요. 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표본 평균들, 얘네들 값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걔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걸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얘는 어떻게 알려져 있었을까요? n분의 시그마였나? 아니요. 따라하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모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루트 시험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대학 같은 거 하게 될 거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근사는 귀찮아서 안 썼어. 어차피 그냥 표준 편차 뭐 하면 나오니까. 제곱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제곱이니까 이거 시그마 제곱하면 따라서 모분산이라고 부르는데 모분산은 표본 크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우리 외울 때는 그냥 이것만 딱 외웁시다. 자, 그래서 세 종류의 평균 표준 편차를 배운 거야. 첫 번째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뭐라고 부르고? 모평균. 뭐라고? 모평균. 기호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EX 또는 M. 자, 그 다음에 표본을 뽑고 표본에서의 평균을 구하면 한글로는 뭐라고 줄여 부르고? 표본 평균. 그 줄임이 아니잖아. 표본 평균. 줄여주세요. 네, 표본 평균. 기호는 어떻게 쓰기로 했나? X바. X바를 구하는 방법은 한글로 표현하면 뭐를 뭐로 나눴다? 총합을
표본의 총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 좀 말이 좀 이상하죠. EX가 얘는 뭐랑 같음이 알려져 있다. O평균 EX 또는 N과 같음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공식을 저걸 외워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의 분산 줄여서 따라하세요. 모분산.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모표준 편차 시그마 X.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로 줄여 쓰고요. 표본에서의 분산함은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그냥 얘를 제곱했어요. S제곱 이렇게 쓰면 그게 따라서 표본에서의 분산 또는 또 줄여서 따라하세요. 표본 분산. 네, 기호는 S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S로 나타낸다. 라지 S는. 자, 그 다음 이제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분산부터 얘기할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 그 Vx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걔는 어떻게 되는 걸 알려져 있어요? 누구를 누구로 나누면 써주면 쓰고 있지. 외울 때는 굳이 외우고 얘는 산을 표본의 크기로 네, 시그마 제곱하면 모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따라서 분산. 이걸 뭐로 나누면 된다. 표본 크기로 나누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굳이 세 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일단 우리가 먼저 배운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적용을 할 때 공식은 너네가 알아도 적용을 못하는 게 어떤 걸 보통 못하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뭐 10개의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개, 3개, 1개에서 10개죠? 이렇게 있는데 이 x가 예를 들어서 뭐 5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 뭐랑 같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모평균 m과 똑같은 거야. 그 모평균이 뭐냐, 여기에서 평균을 말하는 거야. 그 얘는 다 더하고 개수인 10으로 뭐하면 나누면 몇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거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 50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그게 공식으로는 아는데 여기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모를 때가 많더라고. 그건 너네가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거 약속인데 다 외워야 돼요. 얘네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도 그대로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세 개 종류가 있죠. 모집단에서, 그 다음 표본에서, 그 다음 표본 평균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그래서 얘를 외우고 그 다음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 추정할 때는 내가 처음에 시작을 뭘로 하는지도 외우라고 했어. 어떻게 외우려고 하면 일단 신뢰도라는 걸 설정을 해야 돼요. 알파 퍼센트 신뢰도로 모 평균을 추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림으로 시작을 하라 그랬어요. 저는 어떤 그림 유혹시키거든요. 안 하면 패스하세요. 정규 조금 아쉬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라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고 여기 Z축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자, 그랬을 때 신뢰도는 확률, 넓이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작을 넓이가 뭐다로 잡아줘야 되고 알파 퍼센트가 100분의 알파가 되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요 넓이가 100분의 알파, 이 알파 퍼센트라는 뜻이죠. 알파 퍼센트가 되도록 시작을 해줘야 되고, 이때 넓이가 얘가 되도록 만드는 요 Z값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기로 할게? K 알파. 그럼 반대편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이거는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야 되죠.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야 되니까 그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얘를 나타내면 이제 T하고 마이너스 K 알파 Z K 알파 이들의 확률 넓이 그게 100분의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두 번째 발산을 해야 돼. Z는요, 표준 종류표잖아. 표준화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누구를 표준화했을까? 다시 되돌리는 걸 우리가 역치환 또는 호환이라고 하는데, 나는 X 바로 역치환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바꾸었죠. Z는요, 표준화한 거였어요. 누구를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X 바. 그럼 X 바를 표준화를 하려면 치우나 혹시 알까? 3을 빼고 기호 뭐라 쓸까 내가? x바 마이너스 1 EX 틀린 말은 아닌데 EX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X바 Y바 나오면 이상한 걸 빼고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고 누구를 나눈다고 말하면 될까요? 시그마 X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EX바는 5집단의 평균이니까 그냥 M으로 바꾸면 되고요. 시그마 X바는 저기 외운 공식대로 뭐로 바꾸면 돼요? 시그마를 바꾸면 되는 거지. 그게 그럼 얘를 그대로 바꿔주면 P 한 다음에 마이너스 K 알파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N K 알파 이게 X분의 알파다. 이렇게 식을 한번 바꿔줄 수가 있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변형해서 가운데 중변에 가운데 변에 누구만 남도록 누구의 범위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모평균이 몇이랑 몇 사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으면 가운데 누구 남겨야 돼? 평균이 3개예요, 선생님. 모평균을 남겨야죠. 네. 그래서 양변에 세 변에 얘를 뭐하고 곱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뭐 해주고 빼주면 마이너스 m이 남으니까 마지막으로 뭐도 한번 곱해주고 마이너스 1도 한번 곱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식을 정리를 해주면 중간 과정 하나만 쓸게. 마이너스 k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마이너스 m k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1분의 요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얘가 따라하세요. 교훈평균과 교훈평균의 차 라고도 부르고요. 이 친구를 이제 변형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도 쓰냐면요. 알파 퍼센트를 추정할 때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x가 마이너스 m 얘 절대값을 풀어서 저렇게 된 거였다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짝고 하나 갖다 k 알파 때문에 시그마. 그래서 알파 퍼센트를 추정했을 때는 그렇게 전제를 깐다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항상 얘 이하의 값을 가진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문제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을 마저 정리합시다. 중간에 누구만 남기고 m만 남기면 바로 쓸 수 있냐? p하고 식이 어떻게 될까요? x바 마이너스 k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는 누구만 남았을 거고 m 그 다음은요?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익숙해지세요?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최종적인 식 모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를 문제에서는 이게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할 때는 뭐 A, B, C, D 뭐 이런 걸 써서요. 얘 왼쪽 끝을 A 이렇게 부르고 이 오른쪽 끝을 B라고 부른다면 따라서 A 이상 B 이하 이 범위 부등식이잖아요. 이 사이에 모든 실수값을 이제 가진다고 하면 우리 닫힌 구간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를 따라하세요. 닫힌 구간 A, B 이걸 알파 퍼센트일 때를 따라하세요. 신뢰 구간 이 닫힌 구간은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 신뢰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을 기호로 나타내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신뢰 구간은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일단 얘는 x바를 기준으로 떨어진 간격이 어때요? 왼쪽 오른쪽? 똑같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x바를 뽑으면 걔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얼만큼 떨어진 거예요? k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똑같이 떨어진 간격으로 닫힌 구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를 이 실내 구간의 기호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수직선상에. 자, 그랬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실내 구간 안쪽에 모평균 m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좀 따라서 한번 얘기해볼까? 따라하네요. 모평균이 목평균이 실내 구간에 실내 구간에 포함될 확률 포함될 확률 알파 퍼센트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인 해석으로 모평균 m이 A에서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이 몇 프로다? 알파 퍼센트다. 또는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하면 A 이상 B 이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신뢰 구간 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의미하는 건 X바에서 왼쪽으로 K알파 루테분의 시그마. 그래서 여기 값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양끝, 닫힌 구간의 양끝 차를 따라서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 이게 무슨 구간으로 분류했어? 실내 구간 이 구간의 길이를 무슨 구간의 길이? 실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간격의 몇 배? 2배 2배. 그래서 우리가 L 알파라고 쓴다면 L 알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2K 알파 루테분의 시그마. 이거 2배 하는 걸로 쓸 수 있다. 똑같은 가격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모평균 추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50단의 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이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뽑으면 X바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요 값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내가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했을 때 라고 하면 그게 표본에서 그 100개에서의 평균이니까 이 X바 값을 구했다는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그때 내가 K 알파는 이 신뢰도를 내가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 넓이에 따른 그 Z 값이기 때문에 그럼 넓이를 내가 넓게 신뢰도를 높이고 싶어? 그럼 넓이가 넓어진다는 얘기야? 넓이가 넓어지면 K 알파 값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근데 봐봐 K 알파 값이 2배가 됐어? 그럼 신뢰도도 몇 배가 될까요? 안 돼요. 2배가 안 돼요. 왜냐면 신뢰도는 넓이랑 똑같은 말인데 얘가 2배에서 여기까지 넓이에서 요만큼이 추가된다고 해서 넓이가 2배가 되지는 않으니까 늘어나긴 늘어나고 신뢰도를 줄이면은 K 알파가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정비례관계는 아니다 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뭘 말하려다 까먹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말하고 끝인데 자 우리가 얘를 알고 싶어서 이제 지금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해서 이 값을 구한 거야. K 알파 값은 내가 신뢰도를 몇으로 하냐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자 그러면 N은 내가 몇 개 뽑을지는 내가 뽑을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누구만 구하면 이제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그마 K 알파는 내가 신뢰도를 정할 때 여기서 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만 구하면 돼요. 그럼 시그마를 구해볼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시그마가 모집단의 표준편차예요. 얘를 어떻게 구하죠? 누구의 루트시움 이게 나오는 거야? 모분산의 루트시움 이게 나오거든? 그 모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 편차 제곱의 평균. 너 편차들을 존나 많이 구해야 돼.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이 모집단이 가지는 엄청 많은 값들에다가 평균을 빼요 무슨 평균을 빼는 거야? 이걸 빼. 이걸 구해서 빼서 편차 구하고 제곱 구하고 다 구하고 전체 개수로 나누면 모분산이 나오는 루트 시험이 얘가 나오는 거야. 안 되겠지. 왜냐면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대충이라도 좀 추측해보자 하는데 얘를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에서 알려준다? 특이하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미리 알았지? 하고 그냥 쓰면 되고요. 만약에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야 여기서의 표준편차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비슷하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변형을 살짝 해주긴 해. 근데 그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차를 조금 감수하고 내가 얘를 모른다면 비슷한 값일 걸로 예상이 되는 얘를 대신 써보자. 그럼 실제로 오차는 생길 수 있겠지?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 어디부터 어디 사이인 걸 추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를 감수하고 얘를 쓰겠다는 거야. 따라가세요. 시그마를 모르면 시그마를 모르면 S를 사용. S를 사용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글로 막 어쩌고저쩌고 말해줄 때 이 시그마는 100명을 뽑아서 표준편차를 구했더니 라고 하면 그거는 따라하자. 표본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 S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S를 알려줬다?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알려줬다? 얘 쓰면 시그마 알려주면 시그마 쓰면 되고요. S 알려주면 S 쓰면 돼요.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계적 추정 마지막 단어 내용이고요.
우리 오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거 오늘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총정리 한번 하고 테스트 한번 보고 문제 풀고 한번 4시간 기사 하겠죠? 네, 일단 우리 요거 한번 쓰고 좀 쉬었다가 복습 한번 해봅시다. 나 없어.